예, 방금 보신 이 현장 카메라와 이어지는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자산 가치로 따지면 금만큼 폭등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라남도 한평의 황금박지상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저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순금. 2000년대 제작 당시 재료비만 대략 27억 정도 들어서 저 때만 해도 여론이 뭐 최악의 흉물 아니냐,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매입가로 단순 환산하면 지금 대략 400원 가까이 됩니다. 400억 가까이, 386억 원. 금값 뛰니까 저 황금박지상 또 몸값이 14배나 뛰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겁니다. 이제 진짜 귀하신 몸이 됐어요. 관련해서 이제 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 전문가인 조규현 대표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여쭤볼게요. 아무리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금 오르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희소하다라는 건 대부분들이 많이 아세요. 예. 근데 얼마나 희소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쳐서 이렇게 딱 쌓아 올리면 이제 자유의 여신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되게 희소합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이 중에 지금 실제로 캘 수 있는 그 금의 매장량이 얼마나 있냐를 보면은 예.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 5만 8천 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 5만 8천 톤. 네. 예. 근데 이제 1년에 채굴하는 금의 양이 대략 3천 톤 정도이니까 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17년 뒤면 금이 완전히 고갈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정학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런 방식 등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안전자산의 두 축이라고 불리는 달러와 금 중에 달러가 흔들리니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금으로 이동하고 이해가 있는 됐어요. 겁니다. 희소한 걸로는 뭐 거의 가장 희소하니까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조규현 대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요즘 콩알금이라고 해서 주물금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데 현장 분위기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금조금하게 갈 수도 있고 달러 그 승부라기도 좀 여러 개를 사게 되면은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수고비를 더 주고 저거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제가 조규현 대표께 미리 방송 전에 부탁을 드린 게 한번 오른손 한번 펴주시겠어요? 저렇게. 네, 이게 지금 아까 현장에서 봤던 콩알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진짜 이름이 콩알금이에요? 원래 이거는 부르는 이름이 주물금이라고 합니다. 예. 주물 틀에다가 그냥 금을 넣고 굳힌 거, 그래서 이제 주물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 워낙 금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런 뭐 10돈짜리 혹은 한 돈짜리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비싸다고 느껴서 한 돈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반돈, 1g 이런 식으로 정말 조그만한 금들을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물 틀에다가 놓고 그냥 굳히는 거다 보니까 따로 공인비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인비조차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런 콩알금이라고 불리는 잠깐만요. 주물금을 합니다. 그게 얼마예요? 지금 오른손에 지금 검지손가락이 들고 계신 게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부가세를 포함하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한 돈 같습니다.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대략. 네, 한 돈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재테크도 재테크인데 그러면 요즘 뭐 시장에서 돌반지도 안 하고 금으로 예물 안 하고 그냥 만약에 금을 산다면 진짜 저 콩알금 정도를 매입해서 자산 가치로 활용하는 게 현장의 일반적인 추세인가요? 네, 확실히 이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돈도 100g도 이렇게 많이 사세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금을 선물용으로 썼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 돌반지라던가 혹은 예물 아니면 이제 주얼리 예. 이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투자용 수요인 골드바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선물용 제품인 그런 뭐 어떤 열쇠, 동물, 그다음에 뭐 돌반지, 주얼리 이런 제품들의 수요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금값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는 뭐 그런 시각과 관측이 있다면 우리 한국은행은 금을 한 10년간 매입하지 않아서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고 뭐 금값이 떨어졌던 이유도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저 지금 화면에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금을 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무역 구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 조금 더 어떤 외환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황금성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이제 금 가격이 안 오르는 시기 동안 금이라는 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국가의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더 선호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금보유량 순위를 보면 뭐 39위 이렇게 평가를 받긴 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예. 겁니다. 예.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을 보면 거의 70%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도 금을 조금은 더 이제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 일단 그 비교적 그 순위가 낮아진 거니까 금은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금값은 오를 거라고 전망하실 듯한데 근데 금이란 것도 아무리 뭐 시소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자산이니까 조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금이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락했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예. 금은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 요걸 이해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긴 추세성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금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혹시 고점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예. 네, 근데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금이 상승했던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다. 요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한 20초 정도 남아서 은과 동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 금은 동이 차례로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금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끌고 있고 은도 이제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금이 오를 때 원래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서 예. 지난 1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그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꼭 가실 때 그 콩알금이요. 네. 꼭까지 가셔야 되죠? 아니면 제가 가져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금 전문가와 함께 지금 워낙 희소한 금값의 전망과 여러 분석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